제가 올 초에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34평형을 29억 8천만 원에 저희 의뢰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40억을 돌파해서 41억, 42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용 국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매시장, 아니 부동산 시장, 정말 여러분이 그 뉴스에서나 들으시고 보고 오신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이상한, 정말 향후가 어떻게 진짜 변모할지 모르는 이 깜깜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상구는 물론이고 강남 상구를 싸고 있는 마용성, 그리고 서울 시내 전체로 지금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뭐냐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네이버상에 있는 매물을 확인해 보면 없는 물건이 태반입니다. 부동산들마다 실제로 손님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묵인하에 없는 매물을, 사실은 당장 거래를 할 수 없는, 주인분한테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전화하면 이게 거래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 그런 매물들만 막 올려놓은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해서 점점 바깥으로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매매할 때마다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다 벗어나서 경매 입찰법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동산 현재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입찰을 여러 건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제가 한보미도, 대치동에 있는 한보미도 34평형을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명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39명이 입찰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생각하는 뭐 10억대, 20억대도 아니고, 이게 뭐 30억대의 그 물건을, 그리고 40억짜리 그 매물도 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가보면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40억을 전후로 하는 이 매물 입찰을 들어가는데 39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만 해도 여러분 그게 3억이 넘었습니다. 3억 곱하기 40명. 그 현장에 한보미도의 입찰 보증금만 무려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저희가 매물을 확인했어요. 41억, 42억짜리가 거래가 가능하냐? 이게 계좌를 안 주는 그런 물건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낙찰가가 얼마가 결정됐느냐? 42억 2천만 원입니다. 42억 2천만 원. 2등도 무려 41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3등은 39억 9천만 원을 쓰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가서 사도 나와 있는 매물이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해서 41억, 42억의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금액, 옛날로 치면 입찰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금액을 쓸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사지, 왜 여기서 경매 입찰을 들어올까 하는, 바로 그 금액으로 그냥 입찰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금액이면 그냥 가서 사지 한 이 금액이 요즘은 입찰가가 되어버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한보미도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방배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또 물건을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 물건도 무려 14명이 들어왔습니다. 14명. 14명 들어왔는데 바로 직전에, 불과 2, 3일 전에 실거래가가 27억을 찍었는데 낙찰가가 27억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는 용산에 있는 강촌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강촌아파트 무려 17명이 들어왔습니다. 17명인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물건이 하나도 없다. 용산 이천동 자체에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호가로 한번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정말 한번 책정을 해보면 진짜 보수적으로 24억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 24억에서 25억 정도,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24억, 25억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매물이 없습니다. 실거래 찍고 난 다음에 매물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라진 그 상황에서 그 구간에 얼마가 찍힐지 이거는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매물이 나오면 얼마든 간에 그냥 매매가로 결정나서 사라지고 뭐가 튀어나오면 또 누가 매입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신고가를 찍고 가는 그런 양상의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산뿐만 아닙니다. 어디든 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이천동에 있는 거를 낙찰가 27억을 넘겨서 가져갔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입찰자는 왕창 늘어나고 입찰가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그럼 제가 지금 예를 강남 3구, 용산구까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매물들 좀 괜찮은 것들은 뭐 열 몇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물건들도 있고 심지어 30 몇 명 들어온 물건도 엊그제 수요일 날에 있었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악구에 있는 어떤 물건이 세상에 30 몇 명씩이나 들어올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뭐냐?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괜찮은 물건을 그나마 경매는 조금 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매법정에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경매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또 어떻게든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입찰을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그 평이한 평범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일반 부동산 시장도 아마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 또다시 부동산 가격은 경기에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은 일단 한순간은 폭등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다 물건들이 해수가 되어 버린 그 상황이니까 제가 최근에 받은 낙찰을 받았던 많은 물건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면 그 낙찰받은 물건들 가격이 낙찰가 대비해서 지금 시세나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비교하시면 아마 여러분 판단하시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34평형을 29억 8천만 원에 저희 의뢰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지금 음마아파트 34평형이 40억을 돌파해서 41억, 42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물건들을 뭐 소개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뭐 놀라요. 지금 최근에 2달 전, 석 달 전, 넉 달 전, 5달 전 이렇게 받은 물건들이 계속 있는데 물건을 오늘 제가 무려 7건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전부 다 최소 5억에서 10억, 12억까지 다 올랐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상황이고 불과 한 달 전에, 2달 전에, 3달 전에, 6개월 전에 이렇게 받았던 물건인데 어떻게 그게 5억이 오르며 10억이 오르며 12억이 오르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강남 3구나 핵심적인 지역을 벗어나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대의 상승폭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보면 그 작년 가을에 서울숲 더샵 아파트를 44평형을 2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달 차이로. 근데 하나는 32층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거를 저희가 그때 13억대 낙찰받고 보증금 일부를 인수받고 토탈해서 한 18억 정도의 낙찰받은 걸로 해서 그 정도 하는데 그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이 30억에 내놓을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분 생각은 이거예요.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할 게 예상되니까 32억에 올려놓고 매매되면 너무 좋고 아니면 기다리겠다. 지금 그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아마 그분 마음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하려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도자 절대적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즘 시장이 꼭 그 폭풍 전야 조만간에 한번 뭐 부동산 시장이 완전 요동쳐서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폭풍 전야의 모습으로 고요하게 매물이 없는 고요한 상태. 나오기만 하면 채가는 그런 상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자,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서울 시내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핵심 지역과 약간 벗어난 지역, 그리고 좀 더 벗어난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일, 2 주일, 3 주일 조금은 관망해서 예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데 내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원에 사신다면, 아니면 저 강동구에 사신다면, 강서구에 사신다면 그냥 서부 지원, 북부 지원, 수원이면 수원 법원, 법원을 한번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면 법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눈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 거기 입구에 가면 그날 진행하는 물건 감정가, 최저가 나오는 종이를 전단지 형태로 된 거를 인쇄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건별로 그날 진행된 사건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가 얼마로 떨어진 거를 몇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는지. 그 경매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 반 걸음, 한 걸음 앞서서 부동산의 향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시간을 잠깐 내셔서 한 2시간, 3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근처 법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상승 국면, 우리 동네 내가 원하는 지역도 상승 국면에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걸 한번 봐보시고,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내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마음을 깔아앉히고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뭐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